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지금 어떤 팁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다양한 경험이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좀 듣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주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아주 따끈따끈한 분을 모시고 사실 이제 이주와 관련된 그 이사하면서 아니면 뭐 집을 구하면서 얻게 되는 정보들이 몇 년 지나고 한 분보다 실제 지금 집을 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뭐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좀 더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이제 모신 거고 우선 두 분을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두 분. 아, 본명으로 얘기를. 아니, 본명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누구누구 아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33살이고요. 이번에 제주도로 이주를 하게 된 민서다연 아빠라고 합니다. 원래 살던 곳은 경남 창원이고요. 네. 이번에 제주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민서다연 엄마. 네. 네. 똑같은 지역에서 창원에서 왔고요. 네. 그리고 창원에서 직장 생활 둘 다 하다가 네, 이제 완전히 사표를 내고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사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열흘 정도 되었네요.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날 14일. 예, 14일 날 이삿짐을 싸서 네. 저희는 먼저 오고 짐은 화요일 날 왔으니까. 네, 저희는 차에 베개하고 이불만 싸가지고 와가지고 걸레질하고 이불만 깔고. 이삿짐이 늦게 왔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1박 2일을 배 타고 오니까 저희는 장흥에서 이제 오렌지호 타고 바로 넘어왔고 부산으로 해서 아니면 장흥에서 노력항으로 오시고 짐은 이제 부산항으로 부산에서는 배가 없어갖고 안 돼가지고 목포로 간다 했는데 그래요? 목포도 안 돼가지고 녹도에서 오는 배가 있나요? 녹도로 해서 예. 다음날 녹도로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야. 일정보다 더 늦게 와가지고 빈집에서 그냥 청소만 열심히 했죠. 이틀 정도 그렇게 주무신 거예요? 그 빈집에서? 첫날만 자고 둘째 날에 이제 와서 둘째 날 오후에 예, 왔어요. 둘째 날 오후에 와서 그날은 이제 잤는데 이삿짐이 막 엉망으로 해놓고 가지고 좀 실수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못 챙겼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포장이사 하셨나요? 네, 포장이사를 했는데 원래 포장이사면 다 정리까지 다 해주고 하는데 네. 그 남자분들은 이제 같이 짐 쌌던 분들 그대로 왔는데 그 이제 아주머니 한 분 오시잖아요. 주방이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분 아주머니 오시는데 맞아. 아주머니가 안 왔는 거예요. 다른 분으로 아마 제주에서 섭외를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리가 막 그러니까 어떤 걸 어디다 해주세요, 어떤 걸 어디다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큰 거는 그렇게 했는데 작은 거는 주방은 그냥 쑤셔 놨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다 빼서 와이프가 막 멘붕 상태로 와이프가 막 하나하나 다 빼가지고 그 다음에 모찔도 하나도 안 해주셔가지고 액자랑 뭐 그런 거 다 그대로 그래요. 놔두고 원래 이제 그걸 해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에어컨을 얘기를 했었어요. 네, 에어컨을 이제 에어컨을 자기들이 떼우는데 설치는 안 된다 이쪽에 연락해야 된다. 그러면 알아봐 줄 수 있냐니까 자기들이 연락을 해놨대요. 에어컨.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다음 날도 아무런 연락이 어느 업체인가요? 그 이름 알려주세요. 이거는 꼭 얘기해. 제가 인터넷에 올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야기해주세요. 이사박사입니다. 이사박사. 이사박사요. 이사박사. 인터넷에 이사박사라고 검색을 하면 나름 좀 유명한 업체인데. 경남 쪽인가요? 경남 쪽이 업체인가요? 전국적인데 저희는 이제 경남 지부돼 있으니까 전국 업체. 이사박사는 좀 전국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신 거네요. 그거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주 지역에 있는 업체가 서울로 나와가지고 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네, 저도 그걸 알아봤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저렴하게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게 짐을 싸는 사람하고 푸는 사람이 틀리대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짐을 싸서 보내주면은 이쪽에서 다시 풀어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책임 소재나 이런 게 불분명하다 이러는데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자기들 직접 포장이사를 해도 뭐 부서지는 거 그러니까요. 그거 뭐 부서졌다고 조금 부서졌다고 뭐 변상해라 할 수도 없고 냉장고도 찍혀있고 이런데 얘기도 안 하고 사실 그날은 못 봤죠. 첫날에는 정신도 없고 하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외지 이사 업체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제주에 있는 이사 업체가 나올 때 실어가지고
들어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네. 비용은 그러면 얼마 정도 드셨어요? 이사 비용은 저희가 250인데 여기가 딴 데보다 조금 저렴하게 부르더라고요. 250. 네. 얼마 정도? 보통은 300만 원 정도. 250. 네. 보통 300 정도인데 저희가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봤는데 보통 300에서 많이 부르는데 320. 차는 어떤 큰 걸로? 차는 5톤 트럭인데 일반 5톤 트럭으로는 안 되고 6톤 정도 되는 트럭. 저희 짐이 6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5톤인데 조금 높고 조금 더 큰 5톤 트럭이 있더라고요. 6톤 트럭이라고 하는데 그 차로 이사를 했습니다. 야,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네, 이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양이 많지가 않았어요. 양이 많지가 않고 또 나올 때 네. 시간을 그렇게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이제 수송 차량 중에 이제 빈 거 있을 때 네네. 제주 차량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맞추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렴하게 하긴 했는데 요새는 뭐 컨테이너든 뭐든지 인력이든 요새는 하는 것도 엄청 비싸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제주 쪽에 이사업체를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시일이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저희도 사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월화인 것도 주말을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 손님 모자라고 좀 비쌀까봐 평일로 월화를 했는 건데 어차피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치면은 차라리 제주 쪽에 있는 이사 보장이사나 이런 거 전문 업체를 해서 육지로 이사 나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올 때 빈 차로 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다시 일정을 조절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서울 쪽에 있는 인력들 붙여가지고 싣고 네. 그다음 와가지고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10일 되셨는데 10일 동안 뭐 하셨어요? 10일 동안 첫날에는 청소, 둘째 날에도 정리 청소, 셋째 날에는 거의 뭐 뻗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부터는 이렇게 이제 안 되겠다. 애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아직 안 보낼 때여서 넷째 지금 날부터 민서하고 다현이가 나이가 민서는 5살이고 다현이는 3살입니다. 딱 지금 보낼 때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저희 애기들은 이제 저희가 둘 다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돌 때부터 둘 다 계속 어린이집을 다녔었어요. 돌 때부터 다녔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이번 주 월요부터 갔었는데 적응도 잘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틀만. 어린이집 다녔던 애들이 돼서 그렇지. 네, 이틀 첫날만 잠깐 그러니까 큰 애 같은 경우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제주에 가면 제주에 어린이집 더 좋은 어린이집 있다. 여기 놀이터도 있고 좋지 이렇게 하면 여기 어린이집 너무 좋아 이러면서 첫날부터 즐겁게 하고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랑 계속 또 최근에 같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니까 조금 떨어질 때만 잠깐 찡찡거렸는데 그래서 첫날은 오빠반에 같이 가서 오빠라도 같이 옆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첫날은 오빠반에서 같이 큰애들하고 놀다가 둘째 날부터는 이제 어린이집은 즐거운 곳이라는 걸 이제 인식을 심어주고 그 다음부터 둘째 날부터는 자기 방 가서 잘 놀고 체험학습도 그날 둘째 날에 바로 갔다 오고 잘 놀고 하고 오늘은 지금 보내주고 방금 이제 어린이집 보내주고 왔는데 둘 다 뒤도 안 돌아오고 가더라고 이제 선생님 조작 바로 가더라고요. 와서 이제 어린이집 가기 전에 계속 이야기가 딴 데로 가는데 첫날에는 3일 동안은 이제 그렇게 있다가 넷째 날부터는 이제 애들 데리고 좀 가야겠다 놀러 가야겠다 어딜 갈까 막상 또 와가지고 이제 여유가 막 있으니까 어딜 가지 이렇게 하다가 페이스북에 제가 그 제주 사랑하는 사람들 열린 네트워크 그 이민자들 네트워크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막 올렸어요. 어디가 좋을까요? 관광 일정만 제가 막 블로그나 이런 거 참고해 짜다가 막상 이제 와서 가려고 하니까 당일로 어딜 갈까요? 막 올리니까 댓글들 막 달아주시더라고요. 유명하신 그 바람카페 이담님께서도 막 요 근처 제주 시내에 뭐 삼성혈이나 뭐 사라봄 그렇죠. 이런 쪽으로도 가봐라. 근데 이제 제가 이미 출발을 했어요. 차를 타고 서귀포 쪽으로 출발하다가 그 왔다 갔다 계속하면서 그 새별 오름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 무사 안녕. 저기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애기 둘을 데리고 거기로 올라갔다 왔어요. 첫날에. 오름이 좀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제 이제 둘째는 다현이는 제가 캐리어에 등에 메고 민서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손잡으면서 혼자서 그래도 힘들어도
끝까지 올라갔어요. 민서 같이 올라가니까. 새벽 오름 저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긴 보는데 네. 올라가 보기는 한 번도 안 가봐요. 좋더라고요. 올라가니까 그래요? 전망이 되게 좋더라고요. 가봐야겠네요. 예, 5살 민서도 올라가는 오름입니다. 올라가니까 뭐 특공무술 하시는 분들 뭐 영상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정상에서 칼 들고 뭐 덤블링 하면서 막 영상 촬영, 칼도 빌려가지고 사진도 한번 정상에서 찍고 민서 상당히 좋아하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부영 쪽으로 그 외도 쪽으로 저기 하시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연락했던 분이 제 이제 제주이지의 결정타를 날렸던 책이 이제 거침없이 제주이민. 그게 물론 홍창호님도 소개가 되었고, 그다음에 제놀님 그 부동산 하신 최형석 중개사 알고 있어요. 연락을 했어요. 제가 가기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제주 이민을 생각을 하고 있다. 집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뭐 예산은 이렇고 생각하고 있는 예산이 이렇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노영동, 연동 이제 신제주 쪽이 제일 좋은데 이제 거기는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비싸니까 생각하는 조건이 어떤 거셨는데? 저희는 이제 어디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조건. 일단 제주를 처음에 가자 해서 제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둘 다 직장 다니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처음에 설거지하면서 제가 막 이랬어요. 그게 언제였죠? 그게 한 1년 전인가요? 아니 불과 몇 달 전. 올 초에 1월 달. 근데 갑자기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면서 저희는 이제 항상 도시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쵸 창원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주 이주를 결정을 딱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조건이 처음부터 촌으로는 못 들어간다. 나는 도시 살았고 당신도 도시 살았고 애들 또한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교통도 일단 좀 편리하고 그렇죠. 완전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데 그 사는 환경도 바뀌고 그쵸, 스트레스 받죠. 모든 게 너무 갑자기 바뀌면 힘들 힘들죠. 것 같아서 맞아. 일단은 제주 이주하고 최대한 도시에 가까운 곳에서 살다가 거기서 조금 적응이 되면 조금 더 도시 제주다운 곳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주민들이 많이 사는 쪽이 외도 부영 그쪽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일단 아파트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쭉 아파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또 주택가 가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러면 딱 생각이 그 조건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외도긴 외도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행기 소음이 조금 거슬리긴 한데. 소음 어느 정도인가요? 많이 드나요? 처음에는 이제 눈으로 볼 때는요 비행기가 계속 위로. 위로 다니니까 이런 환경에서 살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하는 그날까지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행기가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집에 들어가면 괜찮다 그러고 이제 또 주위에도 이제 알아보니까 막상 살면 또 적응이 돼. 제주시에 살면 거의 다 그런 환경에 다 노출돼 있다고. 그래서 그럼 일단 평생 살지 않으니까 일단 한번 살아보자. 계약을 2년 하신 건가요? 네, 2년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조건으로 해서 외도를 추천을 받으셨는데 뭐 전세 없는 거는 누구나 아는 거고 연세 같은 경우에 어쨌든 2,000에 800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2,000에 800이면 제 생각에는 거의 이제 이 노영동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평수를 되게 큰 걸로 얻으셔가지고 좀 굉장히 센 집을 처음에 얻으신 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짐을 조금 줄이고 예를 들어서 뭐 800이면 2년 동안 하면 1600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작은 걸로 구하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저희도 그 생각을 했는데 광범위하게 설정을 했었어요. 집을 이제 20평대부터 해서 30평대까지 골고루 보자. 짐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연세를 줄이자. 이렇게 하고 골고루 봤습니다. 뭐 20평대부터 해서 30평대까지. 어디 쪽? 노영동, 연동, 그다음에 외도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노영동, 연동 쪽에 빌라 쪽으로 많이 봤어요. 그 아파트는 좀 많이 비싼 것 같고, 그쵸. 빌라는 괜찮더라고요. 빌라도 괜찮고. 처음에는 빌라 쪽을 봤는데 금액을 맞춰서 빌라를 봤는데 이제 애기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놀이터나 그런 환경까지 또 포기하고 가려니까 제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연세가 뭐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아니지만 100만 원, 200만 원 차이 나는 거면 애들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내려가면 놀이터도 있고 바로 앞에 슈퍼도 있고 이런 환경에서 살자 해가지고. 그러면 빌라는 어디를 어느 지역을 한번 알아보셨나요? 연동, 노영동 쪽을 쭉. 저희는 주로 도시 이틀 동안 저희가 집만 계속 보러 갔었어요. 지금 4월 저희가 4월 11일이 총선이었죠. 총선날 투표하고 바로 오렌지 타고 밤에 넘어와서 다음날 그 다음날 계속 집을 봤었거든요. 12, 13 동안. 그러면 연동, 노영동에 한 20평 정도. 네. 그 연세 얼마 정도 하나요? 연세가 뭐 보증금 1000에 보통 보면은 600 정도. 요 정도 보셔. 예, 20평에 20평대 같으면은 보증금 1000에 600 정도. 550, 600 뭐 이렇게 나왔고요. 빌라 같은 30평대 이런 거는 보통 보면은 700 정도, 700에서 800. 리모델링 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집은 깨끗한 거. 700, 800 정도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제주는 특이하게 그 신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겨우 4월 달에 그때 집 구하러 갔는데도 이게 대신에 근데 신구간까지만 해라는 이제 주인이 신구간까지만 하는 걸 원한다. 그렇죠. 그 신구간 때 이사를 못 하고 나면 이제 집을 비워두게 되니까 좀 그런 부분 때문에만 그런 것 같아요. 신구간까지만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이제 외지에서 얻어 보니까 이제 신구간이나 이런 거하고 사실 좀 그렇죠. 거리가 멀지 않아서 별로 안 네. 믿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신구간까지만 하면 신구간 다시 이사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신구간 동안은 또 연세가 많이 비싸고 집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신구간 지나야 좀 떨어지죠. 네. 100씩, 150씩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 확실히 이 동네가, 이 연동 요 동네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서귀포 쪽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고, 거기가 이제 생활하는데 편리하다 생각하신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오니까, 이제 값이 같이 오르고 하는 것 같은데. 제주도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되게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노영동이나 이런 대단지 아파트 보면 창원하고 차이가 없어요. 창원도 집값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창원도 집값이 되게 비싼데, 창원하고 노영동, 연동만 보면 창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집값이. 구제주 쪽을 보면 주택이나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 좀 신축 빌라 다양하게 있는데 구제주 쪽 하면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또 구제주도 어떤 동네냐 따라서 또 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택도 이제 오래 살고 하면 굉장히 싸더라고요. 저희가 살았던 아파트는 350인데 구제주 쪽에 와이프가 이제 수선 아파트라고요. 이도주공 바로 옆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와서 보고 학을 뗐죠. 어떻게 이런 집을 얻어놓을 수가 있냐. 30년 됐으니까 아무래도 30년은 아니고요. 한 20년은 됐을 거예요. 옛날식 구조로 해서 중간에 막 거실도 거실 같지도 않고요. 비교를 하자면 좀 심했죠. 솔직히 이제 저는 이제 정신없이 구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시청이랑 직장이랑도 좀 가깝기도 하고 급하게 구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제 와이프분이 그렇죠. 오케이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동안 엄청 시달리다가 뭐라고 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제 좀 불편해하는 걸 보고 제발 이제 옮기자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럼 이쪽으로 한번 구해볼까 봤는데 엄청나게 이제 연세는 절대 아니다. 부동산 아는 친한 이제 형님이 있어요. 형님한테 부탁을 해서 전세 어떻게든 나오는 거 무조건 잡아달라고 했죠. 올 전세로. 그래서 해서 어떻게든 어디 연동 쪽이요? 여기 이 부영 쪽에서 제일 좀 허름한 사람들이 사는 부영 2차라고요. 여기 바로 앞에 그 소방서 있는 앞에 쪽에. 원래 이제 임대 아파트 쪽이었고요. 그렇죠. 부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렇죠. 신도시 쪽으로 많은 것 같아요. 창원 같은 경우도 장류 쪽으로 보면은 되게 부영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브랜드가 이름 있는 브랜드는 아닌데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어쨌든 직장을 다니시다가 아내분이 진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이제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쨌든 일을 놓고 제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제주 넘어올 때 야 그러면 여기서 일을 해라라고 뭐 이렇게 소개를 받거나 이런 것도 아직 없는 상태로 온 거잖아요, 그죠? 저희는 이제 제주도로 넘어가는 대신에 뭐 이제 그래도 벌이가 일단 있어야 되니까. 네. 이게 아마 이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공통적인 그렇죠. 누구나 제일 중요한 그쵸, 부분이겠죠.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죠. 직장 생활하다. 네. 저랑 와이프랑도 둘 다 뭐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사실은 다니고 있다가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 올 초부터 해서 제가 다니던 데도 이제 제가 사연에 1339 응급의료 정보센터라고 이제 병원 안내하고 의료 상담, 뭐 질병 의료 상담, 뭐 응급 처치도 한라병원 같은 그러니까 병원 그렇죠. 권역센터에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는 1339가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직장이 이제 통합 얘기도 나오고 변화도 생기고 이제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어요. 이제 제가 행정이나 회계 업무 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다 오는 거죠. 이제 변화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변화도 생기고 계속 이제 권태가 온 거죠. 이제 직장생활 권태도 오고. 직장생활 하신 지는 그러면 어느 정도? 10년 정도 이제 만으로는 9년이 조금 안 됐는데 횟수로는 이제 10년 차였죠. 올해. 굉장히 오래 근무하셨네요. 네, 제가 이제 요즘 나이로 보면 1년에 한 번씩 뭐 이직하고 왔는데 10년 동안 그 회사에 거기에 계속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저희 와이프도 13년 그래요. 동안. 직장 저걸로 보면 한 40대 정도. 진짜 평균으로 보면. 네, 그렇죠. 변화가 생기고 와이프도 뭐 이제 직장에서 조금 이제 부서도 이동이 되고 이제 저희 와이프는 현장에 있다가 또 이제 사무실 쪽으로 가고 오니까 이제 총무 쪽이나 뭐 구매 있는 쪽으로 가고 오니까 와이프도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가 저녁에 술 먹고 우리 제주도 갈까. 먼저 이렇게 저걸 하신 거죠. 꼬시신 거죠. 꼬셨죠. 꼬셨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제주도 살고 싶다. 이게 제주도 살고 싶다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1년에 한 번씩 제주도로 왔는데 올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데. 진짜 이런 데서 살아야 된다. 얘기는 했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흘러가는 얘기를 했어요. 야, 제주 가서 살아야지. 야, 제주 갈 거야. 막 흘렸어요. 복선을 제가 막 흘렸는데. 그때는 진짜 뭐, 그냥 생각 없이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이제 그게 행동으로 지금 그러신 건데. 그 행동으로 되기까지가 불과 이제 결심에서부터 2주까지가 지금 한 3달? 되게 빨리 결정하고 바로 이주를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결심을 누구나 사실 제주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한 50% 이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결심을 해도 이게 이거 옮기기가 힘든 게 현실적으로 이제 와서 해야 되는 부분들, 요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가겠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못 옮기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주셔야 지금 많이 장황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처음 이주하려고 하고 이제 그 직장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닌 거죠. 그렇죠. 이주를 하려면 거기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직장이 없어요. 이게 인구직관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 1차 산업 계속 반복되는 예전에도 뭐 나왔더니 1차 산업 아니면 3차 산업 둘 중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의료 쪽은 많은데, 엄청 많은데. 근데 의료가 이제 제가 뭐 의사나 뭐 간호사나 뭐 구조사나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거기 있으면서 전산직으로 있어서 행정 업무를 주로 봤었거든요. 사무 업무를 보다 보니까 뭐 회계 업무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뭐 전산 관련해서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뭐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뭐 이런 자격증들은 있는데 근데 그거랑 연관해가지고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또 그런 쪽으로 일을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실제 업무는 그런 업무를 안 했으니까 1차 산업 아니면 3차 산업밖에 없는데 이게 없겠더라고. 그래서 생각한 게 지금 저희가 집 한 돈, 뭐 전재산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퇴직금 뭐 다 끌어모아서
지금 프랜차이즈를 지금 오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네. 하면 외식업으로 이제 식당 같은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제주도에 있나요? 제주도에 없습니다. 제가 제주 1호점입니다. 네, 제주도에 유사업종이 2개가 있습니다. 채선당하고 꽃마름이라고 샤브샤브 쪽인가요? 네, 샤브향이라고 전국에서 좀 요즘에 좀 인기가 좋고 잘 나가고 창원에서는 줄 서서 먹는 아 그래요? 그 샤브향인데 제주도에는 없어요. 제주도에는 최근에 5월달이었나? 꽃마름 4월달이었나? 3월달이었나? 꽃마름이 최근에 오픈을 했고 채선당은 2군데가 있더라고요. 신제주점, 그 다음에 제주점 이렇게 2개가 있고 꽃마름이 최근에 오픈했고 이제 저희가 이제 3자 구도를 이제 형성했죠. 샤브향이로. 어디 쪽으로 그러면 한번 저걸 해보시려고 그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위치는 노영도 본죽 사거리 쪽에서 양돈 축협이죠. 양돈 농협인가요? 축협. 이마트 올라가는 네, 목가름 버스 정류 앞에 지금 네, 공사를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있으면 이 네. 가로질러서 어딘지는 잘 알고 있어요. 네. 본죽 사거리 있는데 다이소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계약을 그쪽으로 하신 건가요? 네, 본사랑 계약은 했고요. 아니요, 그 임대도 지금 준공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 아마 준공이 끝날 거예요. 거의 다 지었고요. 이제 준공이 되고 나야지 이제 등기가 돼야 돼. 이제 정식 원래 있는 임대 건물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건물 신축 건물이에요. 저희도 이제 저희가 제주도 오면서 제일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집도 굉장히 쌀 것이다 처음에. 그 다음에 가게도 굉장히 쌀 것이다 생각했는데 제일 비싼 데 들어가셨네요. 본죽 사거리 하면 네. 이름만 해도 본죽 사거리 하면 다 아는 지역이잖아요. 명동이면. 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거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좀 이제 돈에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처음에 그 임대를 볼 때 자꾸만 돈에 맞춰서 가게를 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게들이 없고 1층은 또 제주도 특징이 1층이 거의 새가 안 나오대요. 거의 새가 없고 거의 2층 이상이고. 그렇죠. 2층, 3층이 조금 그래서 빈대도 많고. 그래서 식당은 거의 없더라고요. 1층 하시나요? 네, 1층인데 1층을 하려고 보니까 없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2주 전에 가게를 보러 내려왔다가 거의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고민하다가 이제 그 샤브양 본사 직원이 내려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다가 뭐 건물 짓고 있는 게 1층짜리 건물 짓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전화해서 그냥 혹시나 얼마인가요 그러면? 물어보시는 게 평수가 몇 평이죠? 평수는 저희가 지금 90평 정도. 90평이면 엄청 큰 거네요. 네, 보통 육지 같으면 기본 100평 정도. 큰 데는 100평 이상, 큰 데는 200평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하려면 보통 이제 최소 70평 이상 돼야지 이제 가게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지금 사무실이 지금 20평이 채 안 되는데 이거에 한 5배 정도면 엄청 크겠네요. 그죠? 테이블이 이제 룸 안에 테이블까지 해서 한 30개 정도. 30개. 네, 테이블 30개 정도 들어가고. 원래는 그 정도 놀이방도 들어가고. 네, 저도 커졌어요. 점점 처음에 임대했을 때는 72평 임대를 처음 했었는데 이게 배관 때문에 주방 쪽을 더 넣고 주방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D자가 되니까 이걸 좀 더 넣고 이제 기역자로 맞춘다고 보기 좋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조금씩 넓어져갖고 90평까지 갔는데 솔직히 좀 부담되긴 부담이 됩니다 지금. 조금 이제 두 분이 좀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팟캐스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애청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이제 또 선배들도 하는 이야기가 일단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투자나 뭐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들은 최대한 이제 이렇게 좀 살아보고 지역도 알아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주 와가지고는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나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거는 작은 규모라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게스트하우스도 처음 생각했죠. 이게 누구나 이게 비슷한 것 같아 생각하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알고 살까 게스트하우스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신 거니까 프랜차이즈는 그냥
생각하기에 물론 이제 도시에서 할 수도 있을 거긴 한데 네.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좀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좀 안정적으로 망할 위험이 좀 작지 않을까. 다른 거에 네. 비해서. 그래서 원래 이게 좀 처음에는 샤브량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코코우드라고 또 했어요. 제주도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없는 프랜차이즈를 여기서는 잘 되는데 육지에서는 잘 나가는 브랜드인데 제주도에 없는 걸 찾아보자. 그리고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걸로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코코우드라고 또 있었어요. 제주도에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했더니 제주 1호점이 이제 생기려고 현장 조사 들어가 2주 전에 의뢰가 와서 그분이 강력하게 하려고 한다 제주도에. 그래서 2주 전에 이미 의뢰가 들어서 지금 이제 위치 부지 선정하러 갔다. 제주점이 생기면 제주 안에서는 서귀포점 말고는 안 내주겠다. 그래서 저 그래 처음 얘기를 했죠. 아 그러면 혹시 그분이 안 하게 되시면 연락을 달라.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전화해 보니까 아 그분이 강력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접었죠. 코코든 접고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이제 홍보하는 데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거꾸로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이제 홍보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게 그 관광객 위주가 아니고 그냥 특히 이제 도시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 위주로 외지에서 하면 저희가 주위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또 제주도에 산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지와 이렇게 좀 왕래가 많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 외부적인 프랜차이즈를 빨리 받아들이고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생겼더라. 네. 맞아. 그리고 이제 도시 쪽에 많이 왕래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프랜차이즈 있으면 또 여기는 없네 있네 이러면서 이제 비교도 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블로그를 많이 봤어요. 제주도에는 샤브양이 왜 안 들어올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알더라고 육지에 샤브양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죠? 거기 브랜드는? 샤브샤브인데요. 예. 근데 주로 이제 여성 고객들 위주고 이게 그 쌀 월남쌈 싸먹는 거거든요. 라이스페이퍼에 월남쌈에서 야채나 샤브샤브를 월남쌈에 해서 야채하고 같이 그 다음에 소스 이렇게 넣어가지고 돼지고기나 뭐 돼지고기는 아니고요. 소고기하고 오리고기. 소고기하고 오리고기인데 주로 많이 먹는 게 그 월남쌈 그 소고기 샤브 이렇게 점심 특선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드시죠. 최근에 그 포베이가 2군데 정도 여기 들어와가지고요. 근데 가격대가 너무 세니까 제주도 사람들 국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수를 엄청 좋아하는데 가격대가 이제 너무 세고 왜냐면 고기국수 뭐 고기 이렇게 많이 넣어주고 하는 것도 5,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저도 샤브샤브를 좋아해가지고 샤브샤브 집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주도 샤브샤브 집의 특징이 일단은 돼지 샤브가 기본적으로 다 끼어 있거든요. 이제 돼지고기로 얇게 점여가지고 저도 얇게 해가지고 몇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해물 샤브가 별로 없어요 또. 해물 샤브는 시원하잖아요 국물이.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나 고기 싫어하시는 분, 좀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은 해물샤브 좋아하는데 해물샤브가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 해물샤브도 같이 있어요. 해물샤브도 있고. 샤브를 먹으면 쌀국수하고 죽이 같이 따라. 그 점심 특선으로 해서 이제 먹으면은 1인분 이렇게 해가지고 소고기 샤브에 그다음에 먹고 나면은 거기 이제 육수에 국수도 먹고 국수를 먹고 나면은 죽까지 그게 같이 나갑니다 기본으로. 그러면 어쨌든 1호점이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가 어쨌든 지역에서 홍보해 준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어느 정도 받쳐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를 계약을 하실 때 아마 그게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기본적으로 생기게 되면 다 전단지는 다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이벤트나 뭐 손님들 끌 수 있는 거는 그쪽에서 그렇죠. 좀 해주는 이제 걸로.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무제한 리필 오픈하죠. 고기나 뭐 야채나 이런 다 오픈 때는 일주일 정도 무제한 리필로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오게 만들고 이제 그 위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저도 아는 형님이 제주도에서 오신 지 10년이 넘었죠. 이제 마산 형님이고 그 김밥집부터 시작을 해서 칠성통에서 김밥집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제가 노영도 들었던 분하고 혹시 비슷한 분이 김밥 장사해가지고 뭐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시다는. 지금은 이제 노영동 쪽에 큰 식당 하시는데요. 네. 그리고 뭐 저기 매운 불닭 쪽으로도 하셨고 지금은 꼬치집을 그 브랜드를 새로 가져와가지고 제주도에 이제 총판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꼬치집도 한 4개 정도 하고 하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냥 이야기만 흘려서 듣는데 목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제일 중요해서 그 목을 잡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아파트 단지 같은 게 있을 때 단지가 아예 새로 될 때 그 단지 뭐 현장사무소나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이미 단지를 짓고 있을 때부터 목을 찝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는 방식으로 이제 목이 좋고 하면 어느 정도는 저희도 가게 임대 걸리기 전에 이제 신축 걸고 있으면 그 바깥에 이제 뭐 세워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먼지 날린다고 세워놓고 그냥 이제 공사 짓고 있다는 그 정도 느낌만 들었었는데 이제 그 바깥에 걸려 있는 뭐 건축 사무소 뭐 어디 뭐 임대인 어디 뭐 건축 뭐 건물주 어디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서 그냥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임대 나갔냐고 물어보고 임대 안 나갔는데 아직 건물도 안 지어졌는데 그래서 그리고 임대를 저희한테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 저희한테 임대해 주신 이제 분들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제주도로 이주해서 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뭐 사장님께서는 그 뭐 SC 제일은행장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사모님하고 자식들은 다 키웠으니까 이제 서울에 그대로 있고 두 분이서 이제 내려가지고 제주도에서 여유롭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산도 다니고 이러면서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한테. 식당을 운영을 그러면 언제부터 오픈인가요? 오픈은 6월 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은 인테리어가 이제 곧 들어갈 거거든요. 좀. 그러면 오픈하시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진짜 뭐 대부분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뭐 분명히 뭔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몇 개 있을 텐데 미리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6월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어떤 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첫 번째 돈. 지금은 좀 걱정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빚을 지게 된 게 조금 걱정이고 평수가 커지다 보니까 임대나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비싸져갖고 예산을 넘어가게 되고 그게 첫 번째 지금 최근 고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부분이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려면 지금 최소 주방 4명, 홀 4명 정도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 걱정이고 사람이 올까. 사람이 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그렇죠.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고. 저희가 또 주위에 지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식당이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급한 일도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사람 손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저희도 살다가 뭐 저희 신랑이나 저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부탁할 일이 생길 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네,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가게는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는 가게 하는 동안은 아파서도 안 된다.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둘이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뭐 매일 맡기더라도 맡기지 못하는 시간대는 저희가 이제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둘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애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이 가게를 하면 사실 장사란 게 계속 가게에 매여 있어야 되니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느냐. 그걸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죠. 네. 그럼 내가 두 사람 다 올인해야 돼요. 두 사람 다 올인해야 되고. 저는 이제 제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프랜차이즈도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왜 엄청나게 이제 물론 그 샤브양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샤브양 브랜드를 체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제주도에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거를 또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위치적으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본죽 사거리 맞은편에 축협 그 옆에 이렇게 하면 말은 설명이 되거든요. 일단은 뭐 어디 해가지고 어느 골목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100평을 빚을 지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자금적인 부분에 빚을 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하신 거예요? 저희는 지금 현재 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집 한돈하고 퇴직금하고 이제 조금 이제 모아놨던 원래는 돈하고. 차 살려고 조금 모아놨던 돈이 있었는데 네. 저희는 이제 계속 중고차 저희는 사실 결혼할 때 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혹여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게 인터뷰를 간다 해서 무슨 뭐 또 그 가게 얘기하고 이러면 남들이 볼 때 삐까뻔쩍하게 뭐 여유 있게 제주도 내려와가지고 사업한답시고 젊은 사람들이 내려온 것처럼 보인다. 난 그래서 싫다 인터뷰 안 하겠다 했거든요. 저희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고 뭐 양가에서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둘 다 이제 모은 돈이 3천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뭐 카드 끊고 신혼여행 가고 그 다음날 월급 받아서 카드 깎고 그 다음에 그런 세대죠 우리가. 네, 보너스 받아서 앨범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0만 원이 너무 소중해갖고 차가 없었기 때문에 10만 원 해서 100만 원만 딱 모이면 무조건 자전거 타고 은행 가서 대출 갚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으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제 전세 자금 대출 2,500 받아가지고 5,500 전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100만 원 아껴가지고 돈 모으고 그렇게 차곡차곡 시작했는데 어찌 이제 운이 좋아서 열심히 저는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수전가요? 네. 저희는 정말 어른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그래서 지금도 어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집도 이사하고 난 뒤에 집값이 좀 올라가지고 지수 좋게 돈도 조금 벌었고 그다음에 뭐 퇴직금 받고 이런 그 돈으로 저희가 어차피 정말 소중한 돈인데. 예 정말 저희는 올인하거든요. 지금 제주도 오면서. 제주에 온 것도 올인이고, 네.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도 올인인데, 그러니까, 우리 젊은 나이에 제가 이제, 원래 좀 그런 거예요. 인터뷰 하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 친구들이 도대체,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한 살이라도 어리니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 저희가 나이가 또 있으면 못 하겠죠. 제주 아무래도. 이주를 딱 결정할 때 저희 신랑이 이제 확고하게 딱 마음 먹고 저도 마음을 딱 접은 게 그날 이제 저희 둘이서 저녁에 애들 재워놓고 술을 한잔 먹으면서 저희 신랑은 제주도에 대한 동경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완전히 그 책이 결정타였고 결정타였다. 네, 거침없이 그 책에 자꾸만 내용이 몇 페이지만 넘기면 일단 와서 생각해라. 일단 와라 책 내용이. 그래서 신랑은 일단 가보자. 계속 가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그날 술 먹으면서 결정한 게 그럼 가보자. 우리가 남한테 빚을 안 진다는 조건에서 어른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남한테 빚을 안 진다는 조건에서 오로지 우리가 일군 걸로만 다 털어서 뭘 할 수 있다. 그 대신 남한테 손 벌리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잘못돼도 당신이랑 나랑 나이 이제 서로 셋이니까 잘못되면 당신 택시기사라 운전할 줄 아니까 택시기사 하고 나는 식당 가서 서빙하겠다. 그렇게 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프랜차이즈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어디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쨌든 샤브집 같은 경우에는 좀 외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와서 하는데
규모로 보면 샤브집 중에 제일 큰 집일 것 같아요. 규모로 보자면. 아, 그런가요? 아니 100평이면요. 100평 아니 90평인데 어디 가보셨어요? 샤브집. 90평인데 프랜차이즈- 최선당도 가봤고 꽃마름도 가봤고. 최선당 어디 쪽이요? 최선당 여기 신제주점. 근데 바로 저희 가게랑 최선당이 네. 한 300m 떨어져 있고 꽃마름도 한 500m. 최선당이 두 개가 있어요. 신제주점. 요 밑에도 있구나. 요형에도 구제주점 1도 2도 그 구제주점 말고 신제주점 쪽에 이제 제가 들어오면 이제 삼국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있을 텐데 그 고객을 빼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솔직히 이제 두 분이 올인해서 진짜 올인해가지고 네. 정말 막 엄청나게 새로운 그 문제들이 생기고 네. 그걸 또 창의적으로 계속 풀어야 되고 네. 또 그거를 또 풀려고 하는데 창원이고 하면 누군가 서포트해 줄 그렇죠. 사람들 굉장히 많을 텐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척함이가 없거든요. 홍창무 씨. 홍창무 씨한테. 제가 제가-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네. 만약에 제 그 프랜차이즈로 해서 성공하신 분을 두 분을 만나 뵙게 하면 두 사람이 엄청 깨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 네. 그분은 이제 김밥집부터 해가지고 칠성동에서 그 뭐 기껏 해봐야 20평도 안 되는 10평 정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노영동에서는 이름 되면 알만한 식당들 프랜차이즈도 많이 사업을 하고 하는데 두 분이 어쨌든 식당이나 자영업을 한 경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거침없이 제주에서 일단 내려와봐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뭐든지 새로운 거 시작하려고 할 때 어쨌든 한 번 더 생각하고 어쨌든 지역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시작해서 늦지 않다라고 했는데 두 분이 아주 지금 의기충천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빚이 이야기는 나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빚은 빚은 현재 큰 지고 있지는 빚은 않고요. 아니고요. 예, 큰 빚은 지고 있지 않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돈으로 될 것 이제 딱 거의 네, 되겠더라고요. 네. 됐는데 네, 거기서 평이 조금 늘어나니까 지금 평이 원래 저희가 처음 72평이었는데 이제 본사에서 이제 대리하신 분 내려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걸로 쓰기가 주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써야지 된다 이렇게 좀 늘어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빚을 낸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빚을 낸 건 아니고요. 네. 빚을 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지금 아마도 빚은 조금은 내야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놨긴 만들어 쓰지는 손은 안 되는데 막 그거는 안 써. 지금 마지막 최후의 보루야 라고 만들어놔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직장 그만두기 전에 이제 만들어놔야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안 쓰길 바라고 있는데 최근에 진행되는 걸 보니까 조금 쓸 수도 있겠구나. 장사라는 게 자꾸 변수가 생기니까요. 처음에 가게 구할 때 틀리고 또 진행 하나하나 될 때마다 조금씩 계속 변수가 생겨서 일단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제주에 정착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내려오신 건데 사실은 식당 시작하면 보통 그러잖아요. 3개월 전에 한 달 만에 어차피 임대료는 나가는 거고 월 임대료잖아요. 네. 월 임대료니까 월 임대료 어쨌든 그 임대료 이상 벌지 못하면 그렇죠. 두 사람 올인해가지고 그러면 승부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승부 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먼저 빼야 되는. 그러니까요. 본전이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사람 뭐 설비비 시설 뭐 홍보비에다 뭐에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완전 가족이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적어도 뭐 6개월 이상 아니면 뭐 길게 보면 1년 이상도 두 사람이 같이 어디를 가족끼리 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가게 오픈 전에 이제 어제도 제 올레길 둘이서 애들 어린이집 보내갖고 올레길 10코스를 걸었어요. 지금 팔도 지금 다 탔는데 지금 사실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제 가게를 하게 되면 한동안은 사실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와이프랑도 계속 얘기해서 가게 하게 되면 분명히 나는 가게에 매여 있어야 되니까
평일은 뭐 애기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와이프랑 같이 가게에 있다 하더라도 또 저녁에 애들 찾아와야 되니까 와이프는 이제 가사에 전담하고 애들하고 같이 주말에는 자기가 차 들고 애들 데리고 놀러 다녀라. 나는 가게에서 희생을 하겠다. 희생이라면 좀 그래. 일단 네, 지금 그렇게 일단 본인이 하라고 한 어쩔 수 없어서 두 사람이 일단 이제 제주에 대한 어떤 동경, 제주에 살고 싶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떤 방편이 있을까? 프랜차이즈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제 급속도로 굉장히 엄청 큰 변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생에서 놓고 보면 사무직으로 채용돼서 계시던 분이 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사실 재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없는 것들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제주에서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많은 사람들이 했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또 많지가 않고 그렇지만 두 사람이 어쨌든 젊은 분들이고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맞고요. 근데 걱정이 아주 많이 되시죠? 아니 이제 솔직히 만약에 그렇게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10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실한 거는 인정받은 거고 그 다음에 제주 와가지고 뭘 해야 될까?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퇴직하거나 보통 이제 우리 뭐 IMF 겪고 해가지고 명예퇴직해서 40대 일찍 이제 그만두고 그렇죠. 뭘로 할까? 뭐 요새 많이 하는 게 편의점. 그 다음에 치킨집은 워낙 많이 생기고 많이 했으니까 새로운 걸 찾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다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경험을 이제 최소 비용으로 하느냐 아니면 엄청나게 깨지면서 하느냐 이 차이인데 오늘 이제 인터뷰가 사실 이야기를 듣고 이걸 가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특이한 케이스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아니 뭐 이쪽에 홍보가 되는 거죠. 뭐 전문분들은 샤방 가가지고 뭐 어쨌든 좀 장사도 좀 팔아드리고 해야지. 멘탈 다들 사실은 처음 말렸어요. 제가 그 제주 사랑하는 사람들 열린 네트워크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실패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얘기하시는 게 일단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결정하지 말고 내려와서 뭘 할 건지. 왜냐하면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인데 그렇죠. 제주 이주 자체가 거기다 다시 내 전 재산을 올인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뭘 할 건지 결정하지 말고 내려와서 살아보고 이렇게 해라. 근데 또 와이프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뭘 할 건지 이 돈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놓고 이주를 해야지. 그렇죠. 여자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는 부분.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내려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놓고 이주를 해야겠구나. 이주할 때는 사실 처음에 저희 부모님도 같이 가자고. 부모님한테도 같이 제주로 같이 가서 같이 살자. 부모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버님은 억수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셨어요. 아버님은 심각하게 고민하셨는데 어머니가 지금 식당을 하고 있어요. 마산에서. 아 그래요? 네, 식당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농업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그 자원이 있네요 그러면. 근데 자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네요. 궁금한 거 물어볼 수는 있는데 크게 뭐 어머니 이제 큰 식당이 아니고 아니 그래도 조그만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는 안 오시겠대요. 절대 제주도 안 오시겠다 그러고 장인 장모님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맞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크게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가지 마라 안 된다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같이 가자 그랬어요. 저희는 같이 가자 했는데 가서 빨리 자리를 잡고 있어라. 근데 두 분 또 내 가는 거는 그러는데 같이 가는 거는 좀 힘들겠다. 네, 워낙 어렸을 때부터 내놓고 키우고 자라고 이래야 하니까. 그러면 두 분이 이제 1시간 정도 돼가는데요. 두 분이 어떤 제주도의 삶을 꿈꾸시나요? 사실은 저도 어제 와이프하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은 이유가 제가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면을 보자면, 한 개의 일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프도 제주에 살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제주 사는 것이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그 이상의 것들 우리는 나아가지 못한 거 아니냐. 왜냐면,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걸로 간다든지, 아니면, 농산물 유통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길로 가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어중간하게 지금 보인다는 거죠, 이제 와이프 볼 때.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자. 와이프는 마을로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솔직히 좀 고민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왜냐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도 있으니까 고민이긴 해요. 그래서 서귀포 쪽으로 넘어가려고는 고민하는데. 네, 최근에 페이스북에 봤습니다. 서귀포 쪽으로 이주를 이사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누구나 일단은 제주에서 산다는 게 목표다. 근데 제주에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일단 내려가서 생각해보자.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이상의 것들, 그 2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한 게 여기서도 이제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두 가지를 같이 지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빡세게 이제 되실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왜 제주로 오려고 했지? 이런 생각이 지금 저는 조금 사실 좀 가게를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걱정인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데, 사실은 제주도 하면은 일반적으로 제주 가서 산다가 야 어디 가니 대부분 뭐 서귀포 쪽에 막 이렇게 관광지 그렇죠. 이런 쪽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 제주에 살고 싶다 생각했을 때는 이 제주시 쪽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제 서귀포 쪽에 이렇게 외곽 쪽으로 경치 좋고 경관 좋은 데서 살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들잖아요, 그렇게 살기가. 그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살면은 바로 그런 데 들어가면 적응하기도 힘들고 환경이 또 너무 많이 바뀌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 지금 제 생각과는 좀 사실 조금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주 내려와서 가게 오픈 전까지 이제 지금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때 즐기고, 또 가게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안정이 되고 이러면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러면 제주도는 장점이 차 타고 5분 10분만 나가면 원하는 자연을 마음껏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애들한테도 애들 때문에 온 것도 되게 커요. 애들이 저런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5분 10분만 나가면 자연환경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게 애들 살기에는 제주도가 제일 좋지 않나. 저는 신랑은 일단 가게에 박아 놓을 거고요. 저는 애들과 다 해요. 그렇게 맞는 말이 주세요. 일단 저도 이제 운전이 일단 가능하니까요. 제가 제주도로 가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먹고 사는 거야. 저나 저희 신랑이나 사실 지금까지 쭉 살면서 뭐 명품을 찾고 비싼 거를 해야 되고 비싼 옷을 입고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거야 대충 살아도 살 수 있어요. 추우면 내복 입으면 되고 더우면 창문 열고 물 바가지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 먹는 거야 다 거기서 거기고. 그런데 이제 애들이 자라면서 저희는 이제 회사 맞벌이를 하니까 애들이 7시 반에 어린이집을 갔어요.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시 반에 어린이집 가고 6시에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항상 저는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되게 미안했었거든요. 그렇죠. 아기 때 완전 깐난 아기 때부터 보내야 되고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완전 아기 때는 집안에 있는 생활이 괜찮은데 이제 조금 크니까 집안에 있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엄마 나가자, 놀이터 가자, 밖에 나가자. 옷만 딱 입으면 엄마 오늘 어디가 이러면서 밖에 나가고 싶어하고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쵸. 큰애는 이제 알잖아요. 기억을 하니까 엄마 저번에 우리 여기 와봤었지. 여기 좋더라. 아니면 엄마 우리 거기 또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가게 되면 사실 저희 신랑은 남자들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자기가 주체로 해서 뭐 사업이라든지 뭔가를 하나 운영을 해보고 싶어하고 자기가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으니까 일단 40, 50대에서 해보겠다 이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40, 50대에서 제도 가자 그러면 미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부모님들 나이들 맞잖아요. 그 나이 되면 부모님들도 나이가 정말 많이 드셨을 거고 옆에서 많이 보살펴야 되고 지금은 부모님들도 본인들께서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나이시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그 나이에 뭐 사업을 하겠다 생뚱하던 것으로 가서 살아보자 이러면 전 정말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지금은 나이가 젊으니까 일단 뭐 해보고 애들이 자라는 시기라서 막상 지금 가면 눈으로 많이 보고 바닷가도 가까우니까요. 그렇죠. 저는 애들 뭐 흘리고 뭐 옷을 좋은 옷을 입히고 이런 거에는 정말 관심 없거든요. 그 대신 모래도 직접 만지고 그냥 뒹굴고 뭐 느껴보고 그냥 포대자루 끌고 그냥 가서 혼자서 뭐 들판 같은 데서 구르고 바닷물에도 그냥 첨벙첨벙 들어가고 나오면 그냥 대충 민물로 헹궈가지고 집에 데리고 오면 되니까 그렇게 좀 키웠으면 해서 눈도 많이 온다고 해서 그쵸.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애들한테 얼마나 좋죠. 창원에서는 1년에 눈 한 번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눈 많이 오면 눈 많이 오는 대로 또 눈도 많이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제주도 오는 게 사실 이제 아이들 특히 어릴 때 또 정서적으로도 좀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두 분이 사실 이제 또 굉장히 또 바빠지실 거예요. 네. 두 분 같이 이제 일을 하시고 하실 텐데 어쨌든 이런 경험들 이제 앞으로 지금 2주 것만 딱 있고 이제 앞으로가 이제 남아 있는데 또 몇 개월 지나가지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가게에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하루 24시간이면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어떻게든 많은 것들을 흡수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잘 되셔야 되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샤브양은 6월 말에 오픈하게 되는 거죠. 6월 말 정도에 오픈 예정. 예. 그래서 여러분들 듣고 이제 지금 청취자들 듣고 계신데 제가 샤브양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 달 정도 뒤에 7월 말에 한번 가가지고 한번 취재를 하죠.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저희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어쨌든 뭐 들으시는 분들이 또 샤브양이 생기게 되면 또 그게 거점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사람이 모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동양분이기도 하고 되게 만나서 반갑고 또 잘 제주 생활도 행복하게 잘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